안녕하세요. 코로나 시대의 마음 돌봄 정서 지원 프로그램 사례 공유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만호컴퍼니의 이유미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프라인으로 여러 전국 각지에서 계신 분들과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비영리 단체 행사는 처음이라 잘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라는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알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질문해 주시고 또 같이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사실 만호컴퍼니는 소셜 벤처로 시작하고 또 사회적 기업의 한 파트로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항상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영리 기업이긴 하지만 항상 시선은 다양한 비영리 단체의 어떤 미션과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또 감명도 받고 또 배우고도 있고 또 다양한 협업들을 통해서 좀 저희 컨텐츠가 좀 더 잘 쓰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항상 많이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오늘은 비영리 단체와 함께했던 마음 돌봄 정서 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충분치 않을 수도 있지만 이번 사례 공유를 통해서 많은 비영리 단체와 또 소셜 벤처 간의 협업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저희들의 콘텐츠가 의미 있는 곳에 많은 쓰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에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만호컴퍼니 좀 생소하실 텐데 만호컴퍼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또 저희의 방향성과 또 의미를 담은 컨텐츠와 서비스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가장 최근에 저희가 마무리했던 미혼모 분들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만호컴퍼니는 아이들의 공감 능력 향상을 통해서 건강한 학교 적응과 즐거운 또래 관계 형성, 미래의 체인지 메이커로서의 성장을 돕는 사회 정서 전문 교육 콘텐츠 기업입니다. 소셜 벤처이고요. 저희가 미션에서도 나와 있듯이 공감 능력 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회 정서 전문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고 또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래쪽에 좀 작게 나와 있어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이것들을 돕겠다 하는 부분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정서 교육이라고 하면 저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과 느낌들이 다 다르실 텐데요. 대부분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덜어내고 뭔가 스트레스를 풀고 이렇게 하는 활동들을 많이 접하시고 또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저희는 사실 그냥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 그 감정 안에는 부정적인 감정도 있을 텐데 그 감정들을 잘 해석하고 다루는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문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내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정서 문제, 또 관계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부분에 더 방점이 찍혔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이라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찍고 있는데 보통 그 심리 관련한 지원들은 대부분 심리 치료를 지원해 주거나 전문가를 만나게 해준다거나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계속 마주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쌓일 때 큰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심리치료 지원은 정말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더 많이 가고 그 외에 그런 심리적인 문제까지 가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그런 도움들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일상생활 어디에나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의 목표이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마음이나 또는 자녀의 마음이나 자기가 돌보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들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것들이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6년에 설립되어서 다양한 뭐 교구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역에서도 활동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도까지는 컨텐츠 개발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시작을 했는데요. 2018년도에 첫 번째로 저희가 한 것이 서울시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사업 아이앤그라운드라는 공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위탁 운영하는 것에서 저희가 좀 비영리 그리고 기관들과 협업하는 일들을 그리고 관과 협업하는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앤그라운드는 짧게만 설명드리면 아이들이 학교나 집이 아닌 제3의 공간에서 어른들이 없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뭔가 자기만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자기만의 창의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돕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런 활동들을 했고 아이들이 주도가 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곳에 컨텐츠 아이들을 관리하고 또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천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교육공원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서 현장에서 요구가 오면 사실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해줬지만 실제로 현장에 지원이 오면 해주시는 방향으로 그 교육공원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 좀 지속적이지도 않고 또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를 검증하는 데도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또 다른 업체랑 같이 해서 컨설팅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때는 사실 인천 지역에 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특성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지역의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 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동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시간이 좀 협소해서 여러 가지 문헌이나 연구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무동기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건가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의 아이들을 진짜로 잘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잘 제공되고 있는 활동은 어떤 것이고 상대적으로 지금 제공되지 않은 것들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해서 이후에 사회공헌의 방향성이 어떤 컨텐츠로 채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논의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 저희도 이런 쪽에서 기여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들이 협업해서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어떤 시작점에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병변 장애 아동 부모님들 그리고 보호 종료 아동들 또 이제 말씀드린 미혼모 자녀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엄마 워크샵 같은 다양한 취약계층과 어떤 대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활동들을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협업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주요한 사업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감이나 심리교육 전문 교구를 연구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일반 상담 심리 선생님, 심리 치료 선생님들이랑 상담 기관에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교육을 받지 않으신 전문 훈련을 받지 않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분들까지 편하게 쉽고 하지만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교구들을 만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대화 카드도 나오고 저희가 그림책도 만들게 되고 다양한 워크북이나 그리고 프로그램 시트지 같은 것도 많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사회정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일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아이들을 직접 교육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일상의 어떤 심리적인 배경이 되는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자원봉사 선생님들 그런 돌봄 제공자들의 좀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설팅이나 아동 위탁 아동 공간을 위탁 운영하는 등의 좀 다양한 프로젝트와 또 다양한 저희가 좀 더 쓰임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컨텐츠들은 좀 이따가 그 미혼모
프로젝트 소개해 드리면서 여기 사용됐던 컨텐츠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저희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앞으로도 이제 지향하고 있는 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이나 컨텐츠가 대상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어떤 특정 대상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다양한 형태를 띌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4가지의 방향성은 꼭 갖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저희들이 한 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양한 기관들이나 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협업으로 더 좋은 쓰임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을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초등 어린이 특화라는 점이 저희한테는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사회정서를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제일 많이 레퍼런스로 검색이 되고 제일 많이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건 영유아 대상으로 가는 감정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거는 뭐 일상생활에도 아이들한테 그게 좋다고 하고 그때가 결정적 시기라고 하기 때문에 많이 제공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는 사실 심리 관련한 지원은 중고등학생이 제일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조사를 해보니 전 연령 중에 상담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은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이라고 하고요. 초등학생이 뭐 무슨 고민이 그렇게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초등학생의 고민 1위는 대인관계라고 합니다. 네, 아래 표에 보시면 사실 대인관계가 2위인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 관련해 한 거와는 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실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초등학생이 되면 이제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학습에 많이 초점을 맞추게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관계의 주체가 돼서 이제 부모님이 아니라 처음으로 내가 돼서 관계를 맺어가고 갈등 상황을 해결해 나가고 또 거기에 있는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하고 굉장히 중요한 전이기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 나라에서도 많이 놓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놓치고 있어서 많은 기관에서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상생활 특히나 아이들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담이나 심리 관련한 어떤 교육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양보나 배려, 친절 같은 좀 추상적인 언어 그리고 좀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좋은 말들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아이들은 대인관계 어려움을 굉장히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 교실이나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갈등 상황을 미리 경험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저희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등 어린이에게 특화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초등 어린이의 상황과 발달 수준에 특화된 교구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전문 치료 기관에 가기 전에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어떤 공감 능력, 갈등 해결 능력, 사회적 기술 등을 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등 어린이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마치 어른들은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결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교육을 진행했을 때 이 똑같은 상황이 나한테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바로 할 수 있는 어른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사실 어른들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감정이나 갈등 해결에 있어서는 사실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나만의 방법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 경험들이 많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의 모든 교육 커리큘럼과 교근은 어른들의 어떤 정답을 가르쳐주는 형식이거나 아니면 참고서처럼 어디 정답이 있는 이런 워크북, 워크시트 이런 활동들이 아니라 부모나 선생님과 함께 자신의 생각과 상황을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그렇게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엄마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뭐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런 교육 경험들이 일상생활에서 제공해 주려면 사실 전문가를 만나지 않고서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부모나 선생님이나 자원봉사자들도 별도의 교육이나 매뉴얼 없이도 짧은 시간 내에 양질의 상호작용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관적으로 제품을 설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 그리고 각각의 가정이나 아이들과 함께 있었을 때 어려움은 사실 또 각각의 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세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른과 함께 성장하는 컨텐츠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험을 어떤 전문 교사가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아이, 내 학생에게 제공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른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런 교육 경험들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이 아이가 아니고 우리가 초등학생을 특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대상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과 사회성을 위한 교육에서 아이와 함께 일상을 보내는 부모나 선생님들, 같이 돌봄 제공자들이 마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 경험을 제공해 줘야 되는 어떤 돌봄 제공자로서의 역할로 교육을 받게 되지만 저희는 그 이외에도 부모님 개인, 선생님 개인이 나의 관계나 나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프로그램 내에 넣으려고 노력하고, 프로그램 내에 없더라도 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많이 제공해 주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또 초등학교 아이들의 고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어른 자신도, 우리들도 나의 감정과 갈등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나는 이렇게 해결했는데 나는 이럴 때 슬펐는데 라는 식의 대화들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경험 설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전문 교사들이 가르치는 게 교육 효과는 더 빨리, 단기적인 교육 효과는 더 빨리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들이 결국 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이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직접 교육보다는 아이들의 심리적인 환경이 되는 이런 돌봄 제공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뭔가 어른 스스로가 뭔가 아이에 대해서 건강한 관점과 관계에 대한 관점, 그리고 건강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아이들의 심리적인 환경이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이 좀 길게 걸리고 또 다양한 변수들과 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다양한 기관들과 좀 협업해서 좀 더 이런 프로젝트들이 장기적으로 가고 또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효과성이 검증되는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요. 사실 많은 아이들이 보는 그런 편견들이 어른들의 편견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이 보는 많은 교구제들과 많은 프로그램들이 어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어른들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어른들의 편견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모든 컨텐츠에는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과 일상생활들을 담고 있으면서 그 표현에 있어서 성별이나 문화나 인종의 편견들을 배제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캐릭터와 디자인 문구들은 성별의 구분이 없도록 디자인해서 아이들이 뭔가 온전히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내가 국적이 어디냐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느끼는 감정과 마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에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길었지만 저희의 방향성과 저희 마노컴퍼니에 대해서 소개드렸고, 저희 최근에 한 미혼모 자녀의 학교 적응 및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엄마 워크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결과들을 도출해냈는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사랑의 열매에서 그 조성된 미혼모 관련한 지원금으로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고, 미혼모 관련한 대출 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었던 사단법인 밴드와 함께 저희 엄마 워크숍을 저희가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대단히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전이기로서의 아동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기본으로 깔고 있고, 사실 초등학교 시기에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또 학교에서 성공적인 뭔가 심리적인 적응이 이후의 어떤 사회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사실 아동이 초기에 학교에서 어떻게 적응하느냐는 부모 자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들도 저희가 연구 결과도 있지만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이 학교 적응에는 사회 정서, 특히나 문제 해결력,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작용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배경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머니들이 사실 퇴사를 고민하는 시기가 아이들을 출산했을 때가 아니고 초등학교 입학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손도 많이 가고 지원해줘야 될 게 많은데, 사실 미혼모 분들의 82.6%가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그런데요. 사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면서 더욱더 뭔가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의 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것을 나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들을 더욱더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미혼모 어머니들 하면 그냥 통상적으로, 사실 저도 그랬는데 통상적으로 고등학생이나 뭐 굉장히 20대 초반에 아이를 낳은 경우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어머니들의 연령을 보면 그 연령도 많지만 사실 30대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미혼모 자녀의 연령 분포를 보면 0에서 4세가 제일 많기는 하지만 30%기도 하지만 그와 비슷한 퍼센트로 예비 초등학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 미혼모 자녀를 위한 지원은 출생 초기에 집중되어 있고 분유나 뭐 이런 물품들을 제공해 주는데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이렇게 중요한 시기이고 부모 자녀 관계 굉장히 중요하고 지원들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아동을 위한 사회정서 지원은 대부분 심리 치료에 집중되어 있었고,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부분의 미혼모인 분들 중에 장애를 진단받은 아이들은 이제 심리 지원을 받고 있었고, 그 외의 아이들은 사실 사회정서 관련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어 있다라는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과 초기라는 시기적인 중요성과 또 미혼모 가정의 어떤 환경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저희가 예비 초등학생부터 초등학교 처음에 설정할 때는 저학년을 설정을 했는데요. 자녀를 둔 미혼모에게 일상생활에서 뭔가 학교 적응과 또래 관계를 도울 수 있도록 뭔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구를 제공하고 또 부모 양육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좀 미혼모 자녀의 아이들도
초등학교 초기 적응뿐만 아니라 미혼모 약용 스트레스도 줄이고 양육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의 특징들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사실은 요 참여자의 특징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MPO 파트너스 페어 이 파트너 페어도 사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오프라인으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육 횟수는 뭐 8회 정도? 그러니까 4회인데 2번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8회 정도 생각을 했었고 모든 게 오프라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 이슈로 저희가 온라인으로 다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온라인으로 하면 되게 편할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온라인으로 전환한 많은 기관에서 공감하시겠지만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울 경기 지역에 있으신 분들만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까지 제주도에 계신 분들까지 만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 89명의 어머니들 참여하셨고 평균 연령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37.6세로 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리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 경기도 거주자 41명이어서 43.6% 분이 참여하셨는데 사실 경기도도 굉장히 넓게 보고 있고 먼 경기도에서는 뭐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서울만 봤을 때는 한 20% 되고 나머지 부분 80%의 분들은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했다면 만나지 못할 분들을 만났다라는 점에서 온라인도 고생스럽지만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89명의 어머니들을 모집하고 보니 사실 저희는 단순하게 어머니 한 명당 아이 한 명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연령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었고 또 형제 중에 한 명만 교육을 받으라고 할 수가 없어서 총 94명의 아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런 프로그램에는 여아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예상외로 남자 아이 비율이 좀 높았고 특이한 것은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16명, 그러니까 17% 정도 있었습니다. 이미 진단을 받은 경우가 발달장애, 언어장애, ADHD 등 좀 다양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대화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대화나 상호작용이 가능한 아동만 참여를 했고 또 부모님께서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이 단기간의 프로그램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제공해 주기가 어렵고 그것보다 앞서서 더 시급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아이들하고 대화가 어려울 만큼의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장애 있는 아이들을 고려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미취학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만 포함시키고자 했는데 장애를 가진 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사실 사회성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수준이다 하면 이게 저희들이 포함시켜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초등학교 전학년이 되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참여자 특징들을 살펴보시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희가 여러 대상군들을 관련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저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미혼모, 장애를 가진 부모님, 장애아를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 뭐 이렇게 보호종료 아동, 뭐 이렇게 저희가 흔히 하나의 단어로 얘기하는 어떤 대상자들을 할 때 좀 피상적으로 접근하기가 쉬운데 저희가 이 한 분들을 2개월씩 만나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굉장히 큰 편차들이 있고 굉장히 큰 다른 니즈들을 많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생각이 되었던 것은 정보 격차였는데요.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 너무 1, 2회차 너무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이제 어려워지셔서 와이파이를 잘 사용하실 수 없는 그런 환경이셔서 내지는 휴대폰이 끊겨서 저희와 더 이상 연락이 안 된다거나 교육에 참여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가지게 되는 어떤 격차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고려를 하고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지원을 해야겠구나. 특히나 온라인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사실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해서 저희가 모든 자료들이 문서나 이런 화면으로 제공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익숙한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크북이나 문서 자료들에 대해서도 이해하시는 정도가 좀 달라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세심하게 더 많이 준비를 해야겠다.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이 정리가 되면 될수록 잘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대상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것은 사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 세팅하고 난 다음에 이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참여자들의 어떤 주제를 저희가 선정을 했다면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으고 그 분들의 니즈에 따라서 뭔가 교육 프로그램이 세분화돼서 제공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좀 현실에서는 참 많이 어려움이 있는 과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참여자 특징은 어머니들 대상으로 저희가 해봤을 때는 41% 정도가 평소에 자녀와의 대화의 어려움을 이미 초등학교 시기 때부터 경험하고 계셨고, 그리고 42% 정도, 43% 정도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후에 초기 적응의 어려움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비율은 사실 높다면 높고 비슷하면 비슷한데요. 일반적인 아이들도 사실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지역마다 편차가 다 다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등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거의 반틈되는 아이들이 뭔가 적응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부모님과의 대화도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아마 미혼모 분들뿐만 아니라 좀 취약계층의 다양한 영역에 계신 분들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프로그램 구성은 저희가 기간은 2020년 7월 18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은 2020년 3월에 시작할 것인데 그 사이 기간 온라인 전환하는 기간으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기간이었고요. 본격적으로는 7월 18일부터 거의 1년여의 기간 동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각 차수별로 총 4회의 교육이 있고요. 2주 간격으로 제공됐기 때문에 한 차수당 2개월씩 어머니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총 7차수를 해서 굉장히 교육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회차 때 강의하고 또 사전평가하고 저희가 실습에 대한 교육을 시켜드린 다음에 제공해드린 워크북을 통해서 2주 동안 아이들이랑 실제로 활동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피드백도 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리는 기간이 2주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완료해주신 분이 이제 2회차 새로운 교구를 받으시고 또 강의 들으시고 워크북 받으셔서 그거 가지고 또 2주를 아이와 대화를 실제로 해보시고 또 그런 것들이 3회차, 4회차까지 이어지는 이런 강의입니다. 사실 이후에 나오겠지만 사실 여기에 참여하신 미혼모 분들의 양육 효능감이 낮지 않았거든요. 일반 부모님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사실 교육의 효과 부분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프로그램을 2주 동안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을 내가 하겠다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아이를 잘 기르겠다는 것에 여러 가지 시도를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육 효능감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양육 효능감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실은 본인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은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아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내가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들께서 굉장히 밀도 높게 2주 동안 꽉 채워서 저희와 함께 부대끼고 또 고민하시고 또 의견을 나누면서 강의에 참여해 주셨고요. 그 강의를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드리는 교구가 저희 만호카드, 만호 듀얼 스토리북, 그리고 여러 가지 워크북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온라인으로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드리다가 어머니들께서 그 회사 마치는 시간을 저희가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 좀 더 편하게 보시라고 매 회차별 저희가 강의를 하루 전에 강의를 찍고 오픈해드리고 2주 동안 언제든지 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2주 동안 쌓인 여러 가지 의견이나 문의사항을 반영해서 또 강의를 촬영해서 새로운 강의를 또 보내드리고, 그래서 강의 내용은 비슷할지 몰라도 각 회차별로 다 다른 강의들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공 교구를 아까 앞서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짧게만 설명드리면 저희가 만호 카드라고 해서 공감 대화 카드가 있어서 1차 시에는 아이들하고 쉽고 정확하게 감정과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돕는 교구를 보내드리면서 아이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 그리고 기회들을 마련해드리는데 좀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만호 듀얼 스토리북이라고 10권의 그림책이 있는데 이 그림책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실제로 경험할 만한 갈등 상황을 10가지 에피소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에피소드 안에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친구가 포함이 되어 있고 주인공이어서 똑같은 상황인데 성격이 다른데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다른 것을 느끼는 두 친구의 마음을 계속 비교해 보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회차, 3회차에 각각 5권씩 그림책을 보내드리면서 이거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워크북 제공해드리고 강의 어떤 포인트에서 아이와 대화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이의 그 초등학교 그 교실에서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그리고 사전 사후 검사, 근데 사실 저희는 검사라고 부르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답을 해보는 그런 워크시트, 사전 사후 검사로 이 프로그램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효과성 검증을 간단하게나마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시면 사실 공감 과제에 있어서는 41% 정도 향상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문항이 많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좀 큰 향상이라고 실제 향상보다 큰 향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2주간의 2개월간의 프로그램에 저희가 직접 교육하지 않았고 비전문가인 어머니가 교육을 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제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감 과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서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항에 41% 정도 향상이 보였고, 또 정서 인식,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낄지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향상이 되었고, 또 왜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 정서 추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향상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가장 많이 향상을 보였던 것은 행동적 정서 추론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감정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까를 추론하는 능력인 행동적 정서 추론이 74% 정도 향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인 조망 수용 능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또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해결하는 그런 능력들도 각각의 과제에서 향상을 보였는데요. 사실 좀 세부적으로 보면 뭐 다른 친구가 나를 방해한다거나 아니면 나랑 안 놀아주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래, 그러니까 친구가 나를 직접적으로 괴롭힐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해서 조금 향상되긴 했지만 사실 유의미하게 향상됐다고는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개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고 어쩌면 도움이 더 필요한 영역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부모님의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 효능감에 있어서 소폭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의사소통 질 모두 소폭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어떤 논문에서 쓰이는 전문적인 과제에서는 사실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아이와의 대화 시간이 늘어났나, 그리고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나, 아이의 느끼는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나, 그리고 아이가 자신의 갈등 문제를 어머니께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었나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유의미한 프로젝트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 교육 과정이 아이에게 도움되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부모인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매우 그렇다라는 결과가 많이 나온 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원래 그 프로젝트의 목표에 부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부모님한테 얼마나 만족스럽고 또 얼마나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가라는 부분도 중요하겠다. 이 부분들을 계속 강화하는 프로젝트로 만들겠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지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떤 숫자에서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을 저희가 좀 파악하고 싶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만호카드, 그러니까 대화 카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명확하게 발견되거나 새롭게 발견된 게 어떤 게 있느냐 물어봤을 때는 아이들하고 구체적인 감정 언어를 사용해서 뭔가 대화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이가 생각보다 친구 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어른들은 그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왔고 또 너무 옛날이기 때문에 잘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그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제 점점 더 부모의 관계보다 그 친구와의 관계가 더 많이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어른들은 많이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께서 생각보다 아이들한테 친구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속상한 일, 어려운 일에 대해서 생각보다 아이들은 자기가 어려운 부분을 어머니나 선생님들에게 얘기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구나. 근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 감정을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걸 포기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마음 아픈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현재 어머니들의 상황이나 어떤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받아들여질 만한 내용, 그리고 뭔가 지원을 받을 만한 내용만 얘기하는 경향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른들이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결코 표현되지 않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작점으로 아이들하고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런 프로젝트라는 부분이 저희한테는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듀얼 스토리북, 그러니까 그림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거는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에 대한 상처와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부분.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학교 적응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면밀히 잘 살펴야 되는데 굉장히 문제가 골마지고 난 다음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미리 알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아이가 실제로 문제가 일어나 있지는 않지만 혹시나 친구들이 자기를 싫어하거나 괴롭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부모님이 알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좀 더 자신감 있게 친구 관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작점에 설 수 있고요. 그리고 엄마의 부재 상황이 미혼모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을 수 있었고, 항상 아이가 불평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스트레스가 많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부분도 저희에게는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미혼모 관련한 프로젝트는 이렇게 마감이 됐지만 이것들을 한 뭐 90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에는 그 전에 비슷한 유사한 시도들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그동안 미혼모 프로젝트 말고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을 대상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전동 휠체어를 지급받으면서 아이들의 이동성이 확대되고, 아이들이 이동성이 확대된다는 거는 부모님이 휠체어를 밀지 않아도 스스로 어딘가에 갈 수 있게 돼서 뭔가 물리적인 공간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인 어떤 경험들도 늘어나게 되고, 그 안에는 당연히 갈등 상황도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지원해 드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프로그램 진행을 했었습니다. 형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미혼모 관련한 프로젝트와 유사하게 진행되었고, 오프라인으로 진행돼서 훨씬 더 직접적인 의견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프로젝트에서는 아이들의 24시간을 다 부모님들과 함께 하고 있고, 어쩌면 다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별로 못 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아이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느끼고 계시는 어떤 무게감, 책임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부모님이나 아이 간의 소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2개월간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부모님들이 오히려 아이로부터 많은 치유를 받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내부의 힘 같은 거를 대화를 통해서 많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 있었고, 어떤 돌봄의 대상자로서 부모님들이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뭔가 대화의 파트너로, 뭔가 인생을 각자 살아나가는 어떤 대화의 파트너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지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했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만족감을 느끼셨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그 프로젝트는 자원봉사자들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저희 쪽에 저희가 교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단순히 놀아주는 거 아니고 좀 더 의미 있는 것들을 해주고 싶은데, 뭐 교구들을 그냥 산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해서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부분에서 실제로 대학생 자원봉사자분들하고 저희가 했을 때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저희가 막상 그곳에 나갔을 때는 저희가 기업이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없는, 저희는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자원봉사자 그룹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저희 사회정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또 같이 고민해드리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지역아동센터 내에 있는 서로의 아이들의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저희가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돌봄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에 특화돼 있긴 하지만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청년, 부모님, 어른들 대상으로 프로그램도 갖고 있고, 또 마주노트 베이직이라는 어른이 사용할 수 있는 감정 노트도 있다 보니까 모호 종류 아동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진행들이 좀 더 장기간, 그리고 대상에 더 특화된 어떤 프로젝트로 저희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나 질문이나 어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후에라도 저희가 문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협업들을 제안해 주시고 또 고민들을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많이 고민하고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청년들을 위한 프로젝트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부탁 주셨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프로젝트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저희 부스나 이런 걸 한다고 청년들이 자원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일일로 저희를 도와주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관람객으로 또는 자원봉사로 저희 교구를 보고 이런 것들이 내 어릴 때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나는 이런 것들 모르고 지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다. 내지는 지금도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또 부스에서 저희 것들을 한번 시연하다가 본인의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셔서 우시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이 어쩌면 자원봉사자로도 아이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부모님도 될 거고 또 선생님도 되실 텐데 이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청년들을 위한 프로젝트는 사실 저희 마주노트를 가지고 마주노트는 어떤 거냐면 각각의 자신의 마음을 글로 그냥 무작정 쓰는 게 아니고 감정 스티커로 다 표현해 본 다음에 그 표현된 감정 스티커를 가지고 하루를 돌아보는 이런 감정 일기장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그 감정 마주노트를 같이 하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또 발견한 것들을 새로 만들어 나가고 또 나를 알아가고 이런 시간들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종료 아동 친구들하고도 프로젝트를 해봤고요. 그리고 일반 20대 분들을 모아서도 저희가 진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들은 사실 단기간으로 진행한 경우밖에 없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프로젝트의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지표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있었을 때는 굉장히 유의미하고 좀 스스로 많이 답을 찾아가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이 프로젝트들을 계속 좀 확대해 나가고 또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년 관련한 심리 지원한 프로그램 또 심리 지원 프로젝트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와 같이 고민을 좀 나눠주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바쁘게 달려왔던 50분간의 저희 소개를 마치고 앞으로 또 좋은 자리에서 또 많이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